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둘째 날이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웃었던 적이 많았을까요? 찡그렸던 적이 많았을까요? 그 어떤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소중한 추억이었기에 행복했던 한 주였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공감 능력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을 맥 빠지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무슨 이야기든 자신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나의 힘듦을 토로하려 하면 자신의 힘듦으로 맞장구를 치면서 나의 입을 닫게 하는 식이다.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 2인칭 시점으로의 전환이다. 누군가를 위로해줄 때는 나의 주관적 1인칭도 객관적 3인칭도 필요 없다.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눈으로 보며 상대방의 가슴으로 느끼려는 2인칭 시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공감이라 말한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2인칭 시점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큰 힘을 얻는다. 내 감정과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이 내게 준 공감의 힘은 위로를 넘어 내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까지 다다른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존재에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살면서 적극적으로 2인칭 시점으로의 전환을 활용할 때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2인칭 시점이 절실하다.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상황을 그려보자. 분유도 든든히 먹였고 기저귀도 뽀송뽀송하며 방의 온도 또한 적당한데 아이가 계속 운다면 부모는 원인을 찾기 위해 골몰한다. 옷 뒤에 붙은 상표 태그가 피부에 거슬리나 싶어 잘라보기도 하고 아픈 데가 있나 싶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도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2단계까지는 아이의 쾌적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별다른 능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의 신체적 불편함만을 알아차리면 되는 시기가 지나면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감정과 사고를 살피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아이의 자아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언제 속이 상하고 언제 행복해하는지 살펴야 하고 성격의 장단점과 기질, 재능까지 관찰해야 하는 시기다. 바로 이 시기에 2인칭 시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자식들은 상처를 받고 외롭게 자란다. 미대가 가고 싶은 자식의 희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며 성적을 올리라고 닥달하는 아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와 친해진 것을 알고는 그런 친구와 사귀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리를 두라는 속물적 엄마. 이들이 모두 2인칭 시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다. 이렇게 부모의 욕망이 반영된 1인칭 시점과 순전히 부모 기준에서의 3인칭 시점에서 자라난 자식들의 한국 사회에는 많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확신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 성인이 되어도 내 인생이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2인칭 시점으로 쉽게 전환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 인간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이 능력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리더십으로 발휘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친구, 배우자, 부모로서 큰 장점이 된다.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2인칭 시점으로의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많다. 내 감정과 생각을 이해받아본 사람만이 타인을 향해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라면서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공감하는 부모가 된다. 아이일 때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고 체험했기에 저절로 내 안의 능력으로 탑재된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내담자가 되어 정신분석을 받기도 한다. 스스로의 무의식과 정신역동을 이해해보려는 정신분석 원래 목적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환자 쪽의 입장도 이해해보려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를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스스로에게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읽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를 I와 me로 구분했다. me는 제3자가 나를 보는 관점을 뜻한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사는 지역은 어디인지 등의 객관적 정보다. I는 나를 규정하는 나의 본질을 말한다. 취향은 어떤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정보다. 본질을 만나야 행복해진다. 나의 본질을 알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 반대로 항상 객관적 데이터로 타인을 평가하고 비교를 통해 줄 세우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 서열로만 자기의 위치를 가늠할 뿐 자신의 내면적 본질인 I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을 I로서 잘 아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본질적인 I를 가진 사람과 어느 순간 통하는 느낌을 받게 되며 영혼이 공명하는 전율을 느낀다. 나의 I와 너의 I가 만나야만 진정한 인간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세상이 그의 세상과 만나 새로 만들어낸 세상은 풍요롭고 다채롭다. 이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열과 성을 다해 2인칭 모드로 전환해보자. 그 사람이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나에게 2인칭 시점을 되돌려줄 것이다. 내가 요새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에 속상해하는지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이다. 나에게 진심 어린 2인칭 시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은 그런대로 살만하다. 또 미가 아닌 I를 열심히 고민해보자.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설명해보자. 그런 다음에야 타인의 본질이 보일 것이다. 내 본질의 I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의 본질 또한 보지 못한다.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맺으며 스펙만 보고 덜컥 결혼한 뒤에 성격이 안 맞는다며 이혼을 한다. 이처럼 서로의 본질이 만나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니 공허하고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다. 많은 사람이 외롭다는 이유로 친구나 연인을 만나고 결혼 정년기에 만난 적당한 사람과 결혼한다. 서로가 서로를 객체로서 보며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는 너와 나라는 주체가 만나 서로의 목적이 되어서 각자의 본질과 만나야만 행복해진다. 그래야 1+1이 만나 2.5의 시너지를 내는 놀라운 마법이 시작된다. 이제 나를 2인칭 시점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을 곁에 두자. 나 또한 상대방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의 이야기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만나 시너지를 내야 내 자신도 행복하고 내가 아닌 타인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살면서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보다 행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행복하세요.